오늘은 괴수일간 격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명조 11개를 썰었습니다. 11개의 명조를 가지고 괴수는 어떻게 격을 잡아서 격의 이름을 붙이고 통변을 할까. 그러니까 통변을 하기 전에 우선 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격으로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격을 먼저 잡고 상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격의 구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서 격으로 통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격을 잡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명조는 무신생입니다. 수월의 괴수일간으로서 원령에는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저걸 정관격이라고 잡았죠. 정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큰 좋은 직장 다닌다 뭐 이런 소리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일단 격을 잡고 나서 육신을 또 알아야 되겠죠. 1번은 일단 수월입니다. 수월이면 항상 삼합이 되어 있나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합이 인호술에 오술이 있어서 일단 화로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이 병화하고 정화가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일단 드러나지 않으면 일단 정화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 이름은 편제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주는 이제 갑진 인월의 괴수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가 인호술 화국은 없죠. 화국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목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격의 이름은 상관격으로 잡습니다. 상관격은 근황하면 상관생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근황합니다. 해수에 근을 했기 때문에 근황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간목이 투관이 되어서 상관격으로 상관생제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격에 이르면 상관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주는 이제 격국은 제격인데 편제격은 근황해야 됩니다. 사주는 근황하지는 않습니다. 편제격이 근황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잘 몰라요. 그래서 PR이나 홍보 광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고, 근약하면은 일단 이제 그 자본금이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물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들고 날 때 자본이 부족해 가지고 타 경쟁하는 사람보다 물건을 덜 확보를 한다든가 공간이 작아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광고를 잘 안 냅니다. 누가 뭐 하는지 모른다고 하죠. 보통 편제격 근약을. 그리고 신용과 자기가 신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잘 번다고 안 되고 자기가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신용을 잘 지키면은 그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상관격은 원래는 인왕해야 됩니다. 인왕하면 이제 관인상생으로 가죠. 이걸 이제 상관패인이라고 하는데 백성이 나를 인정해 주던가 아니면 국가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안 되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근황 상관생제격이니까 장사를 하고 이건 제격의 재생관사주입니다. 그래서 목이 좀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이제 이것도 약간 관인이 거꾸로 되어 있고 겁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세 번째 사주는 신월의 괴수일간입니다. 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천간에 재가 드러나 있고 격이 눌려 있습니다. 격의 이름은 정인격이죠. 금생수 아니니까 정인격이 근황합니다. 정인격은 근황하면 안 되는데 근황하면 나중에 무엇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상관 견관이 벌어져서 장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장사를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재가 너무 왕하죠. 그래갖고 격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인격을 잡으면 정관이 상신이죠. 그리고 겁재가 격을 구하는 구신입니다. 그래서 격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인격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의 삶을 산다고 그래서 격을 버리고 자기가 장사를 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주는 이런 건 격 잡기 힘들죠. 그냥 옛날에는 이걸 그냥 토로 잡아서 정관격이라고 하였는데 뭐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령에 무엇이 사령했나 보고서 격을 잡아야 됩니다. 사령은 이제 을목사령입니다. 그래서 항상 토불령은 삼합되면 수인데 일간이 수니까 격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에 나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지장간이 진 을계문데 여기에 나야 정관격으로 잡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정관격이라고 잡았는데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으로 잡으면 이 사주는 또 관인상생이 인성이었기 때문에 또 뭐 직장에 생활하기가 참 힘들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격은 나머지 있는 목으로 잡는데 드러난 목이 갑을 중에서 갑이 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을목으로 해서 식신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살이 너무 관살이 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살에 항복한 것과 같다고 해서 이것은 직장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다녀라. 그렇게 해서 2020년 올해 우는 직업을 바꾸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직장을 그만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격은 근황해야 됩니다. 근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에게 오히려 복종을 해야 되는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신예살이나 뭐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비견도 없고 그리고 근도 없습니다. 식신격은 비견이 있어야 인기도 있고 나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그런 사주는 아니고 그냥 직장에 잘 다니고 나서 진중의 계을이니까 오행으로 보면은 을목살에는 계을합니다. 교육, 행정, 정책, 기한, 시안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은 사주이니까 직장에 다니다가 교육업에 나중에 종사를 해서 근약이니까 부부끼리 하든가 누구를 모시는 쪽으로 직업을 삼아야 됩니다. 5번 사주는 미중의 기토에 났습니다. 해묘미 됐나 봐야 되죠. 미월이니까 해묘미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목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로 잡아서 이것도 편관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편관격은 당연히 근황해야 됩니다. 사주는 또 축중의 착근이라고 하죠. 근이 그렇게 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살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단한 일을 내가 회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관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남이 하기 전에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편관격이 할 일이에요. 6번 사주는 해월의 개수니까 음양인이라고 그러죠. 음양인. 이게 양인격이긴 한데 음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음양인격이라고 하고 양인격은 살인상생이 돼야 되죠. 살인상생. 그래서 사주가 살인상생이 있습니다. 살하고 인성은 정인으로 나중에 이건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양이 다릅니다. 편관은
편인하고 짝인데 정인이에요. 이걸 나중에 합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이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영업성이 낍니다. 영업성이 껴가지고 살에 대한 임무 수행 능력, 그러니까 살에 대한 그 능력 값이 조금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성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나가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다 정화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외적 업무를 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양인격으로 양인격이 살인상생을 해야 되는데 살인상생이 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다르니까 이거 나중에 합파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을경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파가 됐나 안 됐나에 또 나중에 육신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격은 양인격으로 잡고 살인상생이 되면 직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당연히 회사에 가야 되는 사주, 회사에 가서 외적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영업성이나 실적, 그리고 어디 외적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7번 사주는 미월의 개수에 여기 해묘미 됐나 보니까 해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사령 편관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삼합이 돼 목으로 그래서 식신생재하고 음양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잘 다니면 되고, 이것도 또 정화했으니까 과학기술이죠. 보통 이런 게 정화들이 되게 뭘 많이 하냐면 뭐 이렇게 이제 정계, 뭐 이런 거, 약간 이거는 게으르면서 이물도 있는데 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보완성이 있는 것이고, 보완성, 요거 계정 이런 거 보완이라고 합니다. 보완 프로그램, 이것도 보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화도 있습니다. 여기도 사화가 있고 약간 이제 전기, 전자, 뭐 회로 뭐 이런 것들이 끼인 이제 그런 업무 성향이 나타납니다. 이 사주는 보완 관련이고 여기는 한전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격이 식신생재 해갖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신이 왕하고,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사주가 좋은 사주로 태어났다. 그래서 전기 한전 뭐 이런 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신격은 항상 근황해라. 근황하고 당연히 뭐 양인격은 원령이 당연히 뭐 뿌리가 있으니까 원령의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양인 걸록이기 때문에 뭐 그건 따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양인 걸록경은 근이 자꾸 많으면 급수가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1급에서 19급까지 있으면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은 미월에 해묘미 합이 있기 때문에 식신격으로 잡는다. 이렇게 해서 식신생재로 살게 된다는 사주입니다. 8번 사주도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8번 사주는 원령의 편관 원령에 태어났는데 토원령은 항상 삼합인가 보니까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금 드러나서 이것은 편인격으로 그리고 살인상생 되어 있고 식신까지 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은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죠. 공무원. 현재 공무원으로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편인격은 근황해라. 당연히 개수의 고향이 자축원령이니까 당연히 근황한 것입니다. 그래서 8번 사주는 편인격으로 살인상생하고 식신까지 제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생하고 재화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사주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번 사주는 개축기미 개축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7대5니까 여기 정화사령이네요. 정화. 미월은 삼합이 됐나 보라. 그래서 삼합이 안 돼 있고 토사령이 아닙니다. 기토에 나면 당연히 편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나중에 이제 격을 잡을 때 조금 헷갈립니다. 옛날에는 편관격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주가 정화로 잡습니다. 정화에 났기 때문에 이것은 편재격입니다. 편재격 해서 재생살을 했죠. 그 재생살하고 근도 있습니다. 겁재가 있고 그래서 편재격에 근황합니다. 근황하다. 그래서 토 속에 재물이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주가 격은 편재격으로 잡고 식신생재보다는 재생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 확장에 대한 자기가 포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개축, 을축, 개축, 개축입니다. 이제 개수에 났습니다. 그래서 축월은 삼합이 됐나 없습니다. 그리고 개수로는 못 잡죠. 일간이 개수니까 나머지 있는 토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관격으로 잡고 식신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식신이 근이 없습니다. 식신에는 근이 있어야 되는데 근이 없어요.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 사주는 편관격 근황 사주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토 원령 축토에 나면 사유축 됐나 봐라. 그리고 개수에 났는지 기토에 났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개수사령이기 때문에 수로 잡으면 좋은데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유축이니까 금으로 안 되고, 그래서 격은 편관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사주는 편관격으로 잡아서 비견이 상당히 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비견을 제할 수는 없죠. 재가 없어서 재생살이 안 된 사주이기 때문에 비견을 제할 수는 없습니다. 11번 사주도 축월의 개수입니다. 이거 사유축 되어 있나 보니까 안 돼서 금으로 못 잡고 뭐 기토에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그냥 편관격입니다. 편관격으로 잡고 편관격은 반드시 근황하고 근황해야 됩니다. 격을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편관격이 근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월령은 삼합 먼저 쳐다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토들 보면 여기 헷갈립니다. 토월령들이 격 잡을 때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토에 놔야 토로 잡는다는 거예요. 토월령들은 토에 놔지 못하면 격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수일간 11개의 명조를 가지고 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격을 잡고 나서 이제 상신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상신이 무엇을 하는 건지 뜻을 알고 격을 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상담할 때나 공부할 때는 격운, 상신운, 격구신운 이게 통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신이 없다가 오면 그리고 상신이 있는데 극을 받는 운은 구하는 운은 이렇게 해가지고 격국으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맞습니다. 거의 막 적중률이 80% 이상 넘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다? 격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명리를 좀 오래 하셨는데 한 뭐 20, 30년 하셨더라고. 근데
격국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 근데 물론 뭐 옛날에 뭐 격공부 다 하죠. 연화자평 해가지고 명리종종부터 해서 뭐 연해자평, 뭐 고서들 적천수, 자평진전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격을 막 3,000개 이상 막 그거 외우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 막 싸매고 해가지고 500개 외워가지고 일행 듣기격부터 삼신성상격 막 이런 거 막 다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사주에 막 하면 하나도 안 맞죠. 그래서 가장 잘 맞는 것은 옛날에는 격국에 8장격이라고 있었죠. 양인 걸로 빼고 외격들 빼고. 근데 지금은 외격을 8장격에다가 외격을 넣어서 10장격입니다. 그래서 격이 10개죠. 그래서 10개의 격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인 걸로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격국이 10개다. 그래서 10장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장격만 잘 알아도 운영만 잘 해도 뭐 육신 넣고 잘 운영만 하여도 뭐 얼마든지 격국으로 뭐 100명 오면 99명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을 잘 잡는 공부를 한 다음 격국 공부를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자기 사주의 갈증을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계수일간에 대한 격 잡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